가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퇴근합니다. 2024년 2월 2일 안산 오토돔에서 레이보고 퇴근합니다. 차가 좋더구만요. 지금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신장식의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시사 프로그램인데 뉴스 하이킥. 법률상 뭔가 이게 문제없다라는 얘기를 제발 대통령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에 대한 신뢰나 검찰에 대한 신뢰, 법률가 전체에 대한 신뢰가 더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정치적으로 무마해서 정치적으로 본인의 소외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시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뿐만 아니라 사실 쟁점이 자꾸 사과하냐 안 하냐라고만 좁혀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명확하게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했으니까 넘어가자라는 식의 이야기로만 지금 또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쟁점이 좁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글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7일 날은 4일 날 녹화를 해서 7일 날 방송을 한다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이잖아요. 보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7일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하는 날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이제 날짜가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지금 당 내에서도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앞서서 풀지 못하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당정이 뭔가 이제 이 행보를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읽히긴 하는데, 다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오마이뉴스의 이춘재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면 명품백 사과를 대관하는 나라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과,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사실상 재발해달라고 애원하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 형국인가, 그것까지 해야 되는 나라였나, 뭐 이런 여러 고민이 좀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상황에서 사과를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화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했고 전국 만수 8세 이상 1000명 한 갤럽 자체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29%, 30% 하방폭이 무너졌습니다. 9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4월에 긍정 부정을 비교해봤을 때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5%였는데 그 이후로 가장 나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이 29%, 부정이 63%니까요. 소위 말하는 30% 벽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지지 정당에 대한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 관심을 모았던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처음으로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 포착이 됐는데 각각 3%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낙연 신당과 개혁신당이 이제 나란히 3% 처음 진입을 했다. 다만 소위 제3지대 신당들이 아직까지는 기대했던 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녹화 되는데? 볼 수 있겠습니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3%는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겨우 잡혔다 내지는 거의 뭐 지지세가 적어도 갤럽에서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세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도, 그러니까 3일 적어도 3.1을 넘어야 뭐가 잡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국정 지지율, 긍정률과 관련해서는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좀 놀라운 지점들이 좀 많이 있죠, 김은지 기자님. 네, 특히나 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가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요. 네. 전 지역에서. 숫자가 30%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로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추이, 보통 여론조사는 추이를 굉장히 열심히 가야 된다라는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1월 들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33, 32, 31, 이제 29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계속 울리고 있다라고 보는 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연령대를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률의 보루가 어디였냐면 대구 경북하고 60대, 70대였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이 적어도 오늘 뭐 추이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나오는 이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과 60대까지 쪽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30% 아래로 하방쪽이 대구 경북과 60대라는 그 하방쪽 든든하게 받쳐줬던 하방쪽이 무너졌다. 네. 라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네, 게다가 한국갤럽이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여론조사 발표를 안 합니다. 설 네, 연휴거든요. 그러니까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한국갤럽 지표는 이제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숫자다라는 것도 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설 지나고 나면 보통은 설 직후에도 한 차례 걸리고 그 다음에 하던데 언제 뭐 설 직후에 바로 조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설 연휴가 월요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 주에 조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데요. 근데 다만 한국갤럽이 이제 정례적으로 매주 하는 것이 네.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 이제 정치적 의미로 되짚어 보자면 사실은 이 갤럽 정기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이목을 끈 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9%로 30%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목을 끈 건데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락 추세 자체가 반전되지 못하고 한동훈 체제가 계속 직진을 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할 만한 것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소위 한동훈 효과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야? 일종의 이제 이목 분산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 오름 추세거든요. 오늘도 이제 23%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26%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수행 평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만큼의 효과가 이전이 되지 않는다. 그걸 봤을 때는 이제 과연 지금의 추세가 여당 입장에서 안심할 만한 상황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평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정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도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긍정평가 이유에서 가장 높은 건 외교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워낙 외교를 강조해 왔기 때문인 걸로 순방외교, 세일즈맨 1호, 뭐 이런 영업사원 1호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문제는 다시 이전에 20%대 나왔을 때의 추세와 비슷하게 긍정평가 이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는 모름무응답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긍정하는 비율이 긍정평가의 이유가 이유 없음이 가장 많아요. 니로 많이 타네 니로. 진짜 콘크리트만 남았다 쓸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되는데. 그다음에 부정평가 이유를 뭐 합의? 보면 경제, 민생, 물가 이게 가장 높고요. 19%. 소통미흡, 독단적, 일방적이 소통미흡이 11%, 독단적, 일방적이 7%인데 이거는 사실 거의 비슷한 취지. 주관식 응답이다 보니까 아마 좀 정치적으로 좀 다르게 분류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가 이제 3%포인트 올라가지고 6%대로 또 주요 이유로 잡히기도 했고요. 사실 경제, 민생, 물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올라서 1등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이긴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때는 아니 내 밥상에 올라오는 이 물가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거 왜 이렇지? 라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 정부는 뭐하고 있냐 이런 좀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중간심판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될 수도 있다라는 지점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뭐 정치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요즘은 정치, 뭐 젠더, 종교 이런 얘기를 좀 피하게 되니까 오히려 먹고 사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이죠. 예.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사과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딸기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가 부정평가에 의해서 제1선두에 있다라는 점도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차가 금요일이라 많이 밀리는구만요. 단점이 부수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 수치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느릿느릿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 한번 도착되면 잘 또 변동되지 않고 하는데 이번에 대해서 물론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서 이거는 26에서
빨간불이 엄청 많아. 사고 어디서 이렇게 나갈 튕겨나오는 구간입니다. 거야? 네. 자, 그냥 한국미래위원장이 박근혜 같은 통을 시작했다. 호미등이냥 그렇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생일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축하 난을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을 통해서 대구 달성군에 이제 사저로 발급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기는요. 개인주의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국민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주 연락드리고 그의 동료들을 찾아뵙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얼마 전이었던 지난 12월 19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남동 관저에 그런 관저에 와서 모처럼 함께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궁금해요. 사실 그럴 만한 이야기의 접점이 있어 보이잖아요. 분위기가 쌓여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이 신호가 또 짧아. 자리에서는 말씀이 많으신 편이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좀 말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호가 이렇게 좀 짧으니까요. 대통령이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는 관련해서 오늘 좀 눈여겨봤던 게 조윤선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핵심 역할, 특히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 수사를 해가지고는 이제 유죄를 받았던 인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사면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상고를 안 했어요. 유죄 대상고. 예, 재상고를 안 했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다 재상고를 안 했어요. 왜? 사면 받으려면 빨리 판결을 확정시키는 게 낫기 때문에.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 뭐야? 왜 일로 들어가게 됐어? 좀 결이 맞닿아 있지 않나.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대박이네. 김기춘, 조윤선 두 분 다 재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에 가서 다투지 않고 고법에서 유죄 이게 방향이 안 맞는데?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면 공권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도 여러 사람을 저격을 했어요. 네,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논쟁을 좀 벌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국회의원의 세비, 그러니까 월급을 국민들의 중위소득 수준까지 낮추자,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든지 골치포특권 포기 같은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던진 일종의 이제 정책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 연봉 같은 경우는 1억 9,700만 원인데 월 평균으로 따지면 1,30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 222만 원이니까 많이 낮추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이게 개혁신당 뭐야? 대표가 잘못됐는데?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부터 먼저 낮춰야 그렇게 한다면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약을 내자면 끝이 없다. 그럼 법무부 장관 월급 깎으면 그 밑에 차관 깎아야 되고 저 밑에 구급까지 깎아야 될 거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타노스 같은 정치를 하려는 건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싫으면 시집가 수준의 이야기다. 뭐 저희 이제 어릴 때 했었던 그런 싸움이죠. 싫으면 시집가.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정치인 특권 내려놓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중위소득 갖고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에 오면 안 되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거를 방해하는 게 세비 낮춘다고 해도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니 다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수준의 얘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리한 논쟁을 싫으면 시집가라는 아리송한 근데 지금 집에 가는 방향이 맞나? 정상적인 정치적 정견의 소통이 아니다. 뭐 이렇게 재반박을 또 나갔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혐오 정책을
직진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한번 주택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밑그림 없이 속도로 타라고 그러나? 진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사실 이 정교하지도 않고 그냥 딱 일반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일반의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아직 그렇게까지 안 갔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국회의원주의자라고 했을 때 우리 옆으로 나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이 오로지 정치 혐오에 기승했을 때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좀 사고 자체가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이런 논의들이 역사성이 있는 논의들이에요. 그래서 국회 자료가 이미 충분히 부정이 돼 있는데 자세한 말씀 저희가 네. 뉴스 신세계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산역 역세권으로 강남을 가까이, 여의도역에서 비즈니스의 중심을 가까이, 넓은 서비스 면적과 혜택들로 지식산업센터의 가치를 높이다. 남산역 SKV1 타워, 매우 김상도 추천드립니다. 문의 02333-3770 SK 에코플랜트. 전화해보세요. 외계 권리, 제공 권리, 4만원 생산 권리. 모든 기능을 월 3만원에 드립니다. 상상 그 이상 바이오 클러스터와 글로벌 캠퍼스의 만남, 기대 그 이상 예정된 종합변환과 추진 중인 워터프론트, 성도 그 이상 5개 단지 총 3,270세대, 남다른 품격 그 이상의 스케일로 완성한다. 성도 타입 공동체 그라노블 2월 오픈 예정 1660-113 GS건설 제1건설. 안녕하세요. 호주입니다. 특수원 임목지구에서 서울과 더 가까이, 에드타운 특화지구로 교육과 더 가까이, 총 2,512세대 대단지 모두의 이목이 쏠리는 특수원 임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츠. 2월 중 오픈 예정 1688-4007 대방건설. 이건 뭐 차가 이렇게 밀려. 뭡니까? 좋은데 사시네요. 경희국유보라에서 매일의 이야기. 모두가 살고 싶은 중심이니까. 중심의 인프라를 곁에 두고 사니까. 주소 하나로 자부심이 되니까. 서울 중심을 사는 라이프의 시작. 경희국유보라 2월 오픈 예정 166-0161 반도막사. PC 전화 올 때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옷 이상이 인터넷 주소 글들 같다.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요. 지금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신장실 뉴스 하이킥 임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공무원 보수체계 얘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여야의 대표급들이 논쟁을 하는 거라면 이보다는 조금 더 이제 품격 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약 3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하고 있는 소위 정치 개혁 이슈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문제라든지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국회 안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논쟁을 한 역사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회 입법처라든지 혹은 각종 신기구를 통해서 보고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비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사무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의장 직속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그게 활동 결과 보고서 안에 이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6월 세비 시간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국회의원 시간 같은 경우에 연동 방식을 다른 장차관급의 이제 고정급하고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리고 지금은 이거를 이제 입법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3명 같은 경우에 법률안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적이고 국회 의원들이 만들어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라는 이미 혁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장을 하자면 기존의 국회에서 내놨던 혁신안을 받아들이자, 이거를 법률화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품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필름에 시집가로 가면 국민들이 보면 좀 어이가 없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선거제 관련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니까 여기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니까 민주당이 갈 걸 그랬다. 이거 병립형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갈 걸 그랬다. 정치가 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말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지 말자는 건가?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지 말자는 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국민의힘의 당론은 병립형입니다. 그러면 병립형을 주장하는 당의 당대표는 병립형으로 가기로 했으니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의 당론을 따라오게 돼서 민주당 가야 됩니다. 조금 더 일찍 결정하셨어야죠. 뭐 리더십과 관련돼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세상 편하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면 병립형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당신은 부끄러워하는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병립형으로 절대 가지 마시고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네, 다만 이제 정치 혐오에 대한 포퓰리즘이라고 한 비판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는 것을 하겠다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반박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당원 투표, 이번 주말 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거제 당론을 채택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권을 위임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직접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선거제도 관련해서 심사한 점이 있었고요. 또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회의에서 당원 투표제에 관한 논의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 전당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준비가 끝났다라는 얘기도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이 현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설전에는 결정한다라는 해야죠. 거죠? 예, 사실 이미 늦었다라는 걸 지난주에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장경태 최고위원은 뭐 최고위에서는 한 번도 전당원 투표 논의한 적이 없다. 결정 시점은 설 연휴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내용의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진세기 임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지 기자님. MBC가 낳은 시사의 고수 신장식이 선보이는 뉴스 신세계, 거침없는 시사 신세계 뉴스 하이킥. 22대 총선이 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역구 경계선 아직 기다립니다. 국회에서는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든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논의를 해서 다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논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지역구 선도 못 긋고 이 상황을 지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래도 되는 건지 선거에 대해 민주주의연구소 김영철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네. 공천심사는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근데 선거까지? 뭐 어떻게 말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이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논란이 있었는데 선거구가 바뀌면서 무죄가 되는 이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자, 원래는 어디야? 1년 전까지 서울.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권한. 대박이네. 이게 누가 획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가게 만들었어? 일반적으로 이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회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정당이라든가 자신이 좀 더 유리한 어떤 선거구를 획정하려고 하는 이런 게리맨더링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만들면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국회의장이 그 제출된 안을 갖고 정제 측에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일정한 그 수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걸쳐서. 딱 한 번만. 예, 한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그 수정 요구안이 이제 다시금 선거구 획정위에 올라오면 선거구 획정위가 그 안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타당하다면 이제 뭐 그 국회의 안을 갖다가 반영해 갖고 재조정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안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이 그 구속력이라든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대 정당이라든가 또 강력한 뭐 정치인들,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의 어떠한 그 이해에 부합되어지는 이러한 식의 어떠한 선거구 획정을 안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어떠한 모순된 모습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차로 지금 1차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획정해달라고 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미 획정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국회에서 지금 단계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단 한 번만 제출하게 돼 있는 개선 방안을 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 그렇죠. 네, 지금 최초의 안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최초의 안은 뭐 잘 아시겠지만 보도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뭐 쉽게 선거구 인구 편차 비율이 2대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선거구에 이제 상한선이 27만 3천여 명이고 그 다음에 하한선이 이제 13만 6천여 명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역마다 그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 비율뿐만 아니라 쉽게 행정구역, 교통, 인접성 뭐 이런 것들을 중심 기준으로 해서 이 선거구를 획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별 지역구 획정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석이 이제 감소되어지고 인천은 한석이 늘어나고 경기도 늘어나고 전국도 늘어나는 이런 어떠한 선거구 점수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 가운데에서도 부산이라다 인천, 경기, 전남 이러한 여섯 군데는 이제 분구가 이루어집니다. 인원수가 많아갖고 두 개로 나눠지는 선거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어디는 또 이제 합구가 이루어지는 인구수가 적어서 두 개의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이렇게 합쳐지는 이러한 것들이 주요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서울은 보니까 노원 가불병이 노원 가불로 바뀌는 거. 예.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노원 주민 여러분들 선거구 3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구 성동 종로 중구 성동 가불 이거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하남이 인구가 늘어서 하남 가불로. 예. 그래서 예비 후보들이 그쪽에 많이 지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천이 가불병정에서 가불병으로 하나가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이 4개였는데 또 3개로 가불병으로 줄고 전북이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드는 한. 예,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전체 의석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의석에서 한 석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방식이 이제 전북 도민들이 굉장히 반응하실 것 같습니다. 전남도 한 군데가 주네요. 네네. 근데 부산은 한 군데가 줄고요. 부산 남각과 을이 부산
없습니다. 네. 숫자가 플러스 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제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강남이나 예. 대구 경북 등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 인구와 정도를 위해서 그 지역구가 줄어들 요인이 있는데 왜 여기는 안 줄어들고 전남 전북 그다음에 부천 같이 민주당이 강세가 강한 곳에서만 줄어드냐라고 하는 그거 컴플레인이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이제 1년 전에 그 인구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개월 전에. 네, 15개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이제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네. 그걸 갖다가 쉽게 예상을 하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항상 선거구 획정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그만큼 늘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저희가 네. 장담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그 날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북이라든가 전남에서 네. 선거구가 줄어드는 이러한 경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수를 13만 9천 명이 약 6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옆에 이 생활 문화적으로 같진 않지만 네. 13만 2천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옆에를 쓱 포함하기도 하고 네. 쓱 빼내기도 하는 아유 이거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치열하던데 네. 그래서 선거구 획정 약 6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 넘어가면서 네. 국회에서 합법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합법적인 게리맨더링의 어떠한 요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수정안으로 다시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어가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권한은 있지만 속내는 게리맨더링 같은데 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네. 내용과 실질이 사실은 좀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치열한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민주당 강세 지역과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 같은 숫자로 지역구가 줄든 같은 숫자로 네, 지역구가 맞습니다. 늘든 그걸 조정하는 치열한 과정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좀 해주십시오. 이해는 알겠는데 저는 뭐 정당이라고 한다면 선거에서 승리, 한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등 선거라고 하는 우리의 네. 선거의 원칙 중에 하나죠. 이 네. 평등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인 1표 1가치의 어떤 성격을 원보트. 예, 그렇죠. 원맨, 원보트, 원밸류. 예. 원밸류까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정당의 이익 또는 이해관계에 우선해서 선거구를 자꾸만 획정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떠한 그 주권 행사가 굉장히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또 하나의 징후가 아닌가 또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뭐 이러한 식으로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구 획정에서 각 당의 계산이 워낙 첨예하게 붙이니까 항상 늦고 소위 게리맨 이렇게 왜 이 지역을 여기다 붙였지 하고 네, 오늘 획정안이 나오면 분명히 의문이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당별로 유불리를 이야기하게 될 건데 한번 어쨌든 이것도 다음 주 중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전에도 계속 이랬죠 사실. 예, 맞습니다. 예, 매번 예. 올해만 더 유독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획정안이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진 게 40 잠시만요. 네. 이게 그 39일 선거일 전 39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68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적 원칙은 이래서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춰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법을 만드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나가면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또 결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보들이 정말 특히 정치 시민들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은 요 지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선거구가 합구가 되냐 분구가 되냐 저게 중요한데 참 정치 시민들한테도 못할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참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선거권에 있어서 그 권리들을 갖다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예, 선거 운동도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예비후보 등록은 했지만 또 이제 그게 뭐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거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선거구가 정해지고 그 후보들이 결정이 되어져야지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정보 지식들을 접근할 수가 있고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그걸 또 비교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식이나 그 후보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사고 당할 구간입니다.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연고주의에 기초해서 또는 그냥 인지도 있는 사람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투표 행태가 보여질 수 있다. 이거는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유력하게 비례대표가 지금까지 지역구에 시속 6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7명의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유력하게 지금 사실은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좋은 건 뭡니까? 유권자들한테 좋은 거를 딱히 얘기하는 예, 다른 제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국과 조금 비교를 한다면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를 뽑는 거와 비교를 한다면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의 면면을 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권역에 그 지역에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고 어떠한 그 정책을 내걸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뽑을 경우에는 사표가 이게 밑으로 너무 내려왔는데. 하지만 이제 권역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쉽게 사표가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돼요. 그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표 증가가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이렇게 길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사표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3개의 권역이든 6개의 권역으로 나누면 그 하나의 권역에서 3% 받지 못해요.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다 사표가 됩니다. 이것들이 합산되어지면 그만큼 사표가 증가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국 단위 3%와 권역별 3%를 누적된 게 3개 권역 그렇죠. 3개 권역으로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례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길눈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사고 당할 구간입니다. 정치 다양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권역별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군소정당들의 어떤 의지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공세 저항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소정당들이 뭐 적어도 7, 8%를 받아야지만 그 권역에서 한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주석 정보가 나오는데 권역별 비례제로 가면 권역별로 7%에서 8%를 얻어야 한석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숫자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3%를 얻으면 무조건 한석을 배분하는 변형된 안을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그 비례성은 그렇게 높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군소정당 중에 호남 같은 경우에는 남부권이라고 얘기하죠. 부산, 부울경하고 강주전남 거기에서는 그 21대 총선 결과 보니까 민생당이 한석을 얻습니다. 거기는 그 지역에서 3%를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중부권이라든가 수도권에서는 군소정당들의 의석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똑같거나 그래서 비례성이 높아지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석씩은 3%를 기준으로 한석씩은 보장해 줄 수 있겠으나 네네. 그러나 비례성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예, 그만큼 또 득표성도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중부권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구, 경북, 강원 네. 여기는 소위 진보를 포괄하는 정당보다는 3% 기업입니다. 지역의 투표 성향을 봤을 때 비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냐. 네.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은 한 2,600만 되는 게 있고 네, 중부권은 1,100만, 네. 남부권 1,200만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인구 비율로 이렇게 나누면 시간이 다 예.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이 예, 24석이 대중입니다. 김영철 선거회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는 헤라클레스이십니다. 짧은 커트머리 174cm의 키, 무거운 가구도 번쩍. 그러나 아빠가 집을 나가 노는 날 헤라클레스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우리 삼남매는 동전을 털어 교촌으로 달려갔습니다. 치킨은 식을 살을 꼭 안고 뛰어왔죠. 엄마가 유일하게 드시는 치킨이었거든요. 헤라클레스에게 힘이 되어준 교촌 오리지널의 맛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교촌 고객님의 실제 사연이었습니다. 교촌 고객님께 늘 고맙습니다. 내가 만난 인생맛, 지금도 최고의 맛. 교촌. 새로운 안전운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 이제 쭉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약 500m,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약 300m,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600-8251 2월 29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주차장 코스로 쭉 가실 수 있겠어요. 그거대로 놀지 말라고? 안에 오면 깨봉. 방법 있어? 검색창에 깨봉 수학을 치세요. 인공지능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의 수학 깨봉.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방문 정비부터 내 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3. 업무용차, 상용차는 롯데렌터카 비즈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우리 1주년인데 뭐 없어? 있지. 인기 첨단 사양은 기본화하고 안전 패키지에 편의 사양을 알차게 더한 1주년 기념 패키지에 잠깐, 이게 뭐야? 아이오닉 6가 준비한 1주년 선물. 2024 아이오닉 6가 선물처럼 돌아옵니다. 가까운 지점 대리점을 방문해보세요. GH가 지적합니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은 힘든 세상을, 모으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는 시대를, 안정적인 내 집을 구하기 힘들어 결혼을 포기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GH와 함께 집은 적립합니다. 분양가의 최소 10%를 먼저 내고 살면서 차곡차곡 지분을 적립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지분 적립형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네, 뉴스하이킹 3부에서는 양지열, 이상민의 신스틸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4부에서는 시민덕기의 당사자, 주인공, 실제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뉴스하이킹 하프타임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이피어 에너지 주의 스타텍스 협찬 57분 교통 중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 교통량이 속도로 있습니다. 지금 강변북도는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위로 사고가 있는데요. 이전 한강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이동하는데 2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이후로 청호대교까지 쭉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는 한남대교부터 암산
인사대교까지 밀리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은 연희동 부근 1차로위로 고전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들이 뒤에 많이 혼잡합니다. 운전자도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더욱더 시야 확보 잘해주셔야겠고요. 이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은 신정교부터 목동교까지 눈에 띄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주도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가는 길 남양주 부근 1차로 사고 때문에 퇴견부터 답답합니다. 민지알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2월 1일부터 4일까지 지하철 3호선 화교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이동식 주택, 가구 등 건축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라 2호선과 9호선 당산역 역세권으로 강남을 가까이, 여의도역에서 비즈니스의 중심을 가까이, 넓은 서비스 면적과 혜택들로 지식산업센터의 가치를 높이다. 당산역 SKV1 배우 김상중이 추천드립니다. 문의 02-333-3770 SK에코. 약 3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외모 10점, 겸손 마이너스 1점. 딱 보면 알지 않나요? 약 3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러블리한 패션? 라디오랑 보여줄 수가 없네. 아니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이제 깜깜이는 그만. 드디어 결국 마침내 손경제가 보입니다.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 퇴근길의 경제 맛집,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제 손경제를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손에 잡히는 경제를 입력해보세요. 아, 차가 FM 너무 밀린다.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그냥 거기 줄 서서 갈걸. 오늘도 당신 편 엄청 돌아서 MBC 왔네. 라디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진이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엔 뉴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공장 화재 사건 현장에서 오늘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감식은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순직 소방관들의 사고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됐습니다. 순직한 두 소방관의 연결식은 내일 경북도청에서 열립니다. 이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수사대 등 유관기관 10곳이 합동으로 벌였습니다. 공장의 불이 어디서 시작됐고 순직 소방관들이 3층에서 왜 탈출을 하지 못했는지에 감식이 집중됐습니다. 앞서 불은 어제 오전 9시에 완전히 진압됐지만 거센 불길에 공장 골조 일부가 모가 무너진 탓에 오늘 감식에 앞서 긴급 안전 진단이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보고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3층의 튀김기를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화재 당시 3층 튀김기에만 900리터의 튀김용 기름이 남아 있었고 공장 1층에는 16.5리터의 기름통이 180여 개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초기 불길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쓴 튀김기 기름은 응고에 따로 보관해야 하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고 김수광 소방관과 박수훈 소방대의 빙수에는 이른 아침부터 동료 소방관과 시민들의 추모할 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근무한 문경, 산주, 구미소방서에도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엄수되고 위에는 국립대전현 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동입니다. 국민의힘이 경북 문정공장에서 수방으로 민원근무수당 인상 등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공로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개측회의에서 순고하신 두 영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예우와 복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7년 동안 공결된 소방관의 위험 근무수당과 22년 동안 공결된 화재 진화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장기 재직한 수건 공무원 국민묘지 안장차격을 상향 조정해 10년 이상 근무자는 호구원에, 20년 이상 근무자는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해 첫 소비자 물가가 2.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가가 2%대를 기록한 것은 6개월 만. 김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1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 2.4%에서 8월 3.4%로 오른 후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해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후 9개월 만에 1월 물가 처음부터 이쪽 길을 샀어야지. 거기 껴들려다가 안 되니까는 온 거 아니야? 오토바이 씨.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국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고 말했습니다. 조윤현 대법원장이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지난 1996년에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지난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추가 매입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협의회를 열어 전국에 쌀 재고 물량 5만 톤을 사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쌀 5만 톤 매입 결정에 이은 추가 조치로 이렇게 확보한 10만 톤의 쌀은 아프리카 등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 선거제에 대한 당 입장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 선거제도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10 총선이 68일 남은 가운데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준연동형 방식 유지와 병립형 방식 회기 사이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11시쯤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의 자세한情報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중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전남권과 전북, 경남 서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김범대였습니다.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밤이 깊을수록 음악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 매일 밤 10시 5분 김현철의 디스크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라디오 전파가 닿는 곳은 어디서든 어디로든 배달해드립니다. 설 연휴 고향을 처음으로 인사하는 청주 배달부터 해외에서 고향으로 보내는 애틋한 사연. 명절에도 일하시느라 바쁜 사연까지 MBC 표준 FM이 푸짐한 선물 덤으로 얹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해드립니다. 어떻게 신속하게 가냐고요? 청룡 열차 타고 갑니다. MBC 표준 FM 첫 방송 우린 선이 좋다. 청룡 열차 타고 배달 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입니다. MBC 금토 드라마 밤에 피는 꽃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밤마다 밤을 넘어 사람들이 부서지는 15년차 백문과도 조여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꿈을 카드입니다. 가졌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신장식, 박지훈, 김현정, 박재홍. 그 다음에 또 누가 남아있을까?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손님 비용은 일상 속 상해 사고까지 현대해상 하이트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하이브리드 주행 중 자동 충전으로 동일 가솔린 모델 대비 도심 최대 32% 연료비 절감.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월 20만 8천원부터.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공식 가입센터. 국번 없이 19
공간은 깔끔하게. 탄탄한 제품력으로 인정받은 현대오피스가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 브랜드로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신 시트라.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신스틸러를 예술적 신스틸러를 다 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신 스틸러. 신 스틸러.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신 스틸러. 오늘은 큐를 놓친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서 듣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어쨌든 큐는 놓쳤지만 당연차게 다 오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생기나요?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시속 5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약 2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시속 5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물어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만난다는 건지 안 만난다는 건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이 말에 그래서 만난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만난다는 답을 들으셨습니까? 아니 안 만난다는 답을 들으셨습니까? 답을 듣고 왔다고요. 직원이 답을 듣고 왔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답이 없어. 그래서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난 그게 궁금하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오늘은 또 윤 대통령님한테도 생일 축하 전화 받으셨다고요? Happy birthday to me. 네, 생일을 맞은 박근혜입니다. 윤 대통령이 안부를 묻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그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생일 설 명절에는 내외분들께서 잘 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2월 5일 날 콘서트 대구에서 온다고 하던데, 예?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 덕분에 내지는 그것 때문에 친박들가 뭐 모인다거나 이런 영상이 들어가는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회고록을 쭉 냈었죠. 어떤 언론을 통해서 거기서 본인이 탄핵된 것이 좀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중앙일보에 계속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에게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정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복권 콘서트를 여는 것보다도 사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당사자잖아요. 수사를 해서 이렇게 유죄를 이끌었던. 그리고 무엇보다 사면을 받아서 책임을 덜어줄 뿐이지 범죄 사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무슨 몰로에게 말을 듣는다거나 생일을 축하하고 꽃을 보내는 거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범법자에 대해서 시속 5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아직 진행되고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못 있겠다는 그런 식의 끊임없이 시전을 만들 수 없다. 예.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아예 유죄가 확정된 인물인데 책임만 면했다 뿐이지. 수사팀장 윤석열, 수사팀원 한동훈. 네, 아마도 이제 연민 정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박전 대통령이 어떤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죄처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지만 우리가 이런 연민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부분을 덜어내려는 아마 메시지를 낼 거라는 걸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움직인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예. 친박 계열이 정치적 친박은 해체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본인을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봐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이렇게 좀 밀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수 쪽에서도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을 기대하지는 크게 있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서천시장 공합열차 이후 이번 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 윤재호 원내대표 이관섭 비서실장을 부름해서 5대1로 만나셨더라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떠셨어요? 대통령님, 한 비대위원장님? 한 위원장님,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보. 그래요. 그래, 인사 잘하는구만.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거 좀 보세요. 어때요? 저기 보이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어디를 같이 분명히 이렇게 손을 가르치고 대통령이 손을 더 멀리 가르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 어디를 보셨을까? 거기 밖에 창밖에 딱히 보이는 게 있지 않아 보이는데. 미군 기지? 기지. 근데 기지에 뭐 있는지 알려주면 그거를 누설을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사 나갔죠 참. 네. 박물관? 어린이 정원이라면 어린이 정원. 어린이 정원. 네. 어린이 정원 보셨구나. 예. 네, 하여튼간에 그 사진 하나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해소됐다라기보다는 며칠간에 허민 기자, 그 다음에 또 한겨레 신문 우리 기자님 두 분이 같이 토론을 했는데 성한용 기자. 네. 2차전은 김경률 거취, 3차전은 공천, 그 다음에 4차전은 또 김건희 여사. 뺑뺑 돌 거다. 덮여 있는 거죠. 해소됐다기보다는 덮여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게 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 씨가 다시 재연해 주셨던 그 장면이 저는 또 참 낯설더라고요. 왜냐면 막상 서천시장 갔을 때는 또 그때 방송 카메라에 잡힌 모습은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감추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는 또 이렇게 낯설게 하시니까 참 어색하다. 두 분도 고민하셨을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가까운 척을 해야 돼. 어디까지 보여줘야 이게 자연스러울까? 근데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자, 이번 당정 갈등 원인으로 지목됐던 김건희 리스크에서 부녀 대통령이 KBS랑 대담을 하면서 설명 내지는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게 언론 지금까지 나왔는데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 부분도 제가 판단하면서 할 부분이세요. 진짜?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되물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사공화. 이미 드린 말씀이 약간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어떠냐고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이미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다 녹음까지 됐는데 왜 또 자꾸 물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 영입인재시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명품백 사건은 범죄심리학 관점에서 그루밍 범죄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길 희망한다. 그루밍 범죄가 맞습니까? 글쎄, 우리 이제 사건 사고 면에서 그루밍 범죄가 어디 신 변호사님 주로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아동 대상 성범죄 같은 거.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착취. 예, 그럴 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심신이 아직 좀 다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에게 가깝게 친한 척 다가가서 그걸 호의를 이용해서 이제 본인의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경우. 권위와 지위가 높은 사람. 근데 자꾸 왜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그런 식으로 아무리 관계가 뭐 아버지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왜 자꾸 김건희 여사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72년생이시거든요. 네. 53. 한국 나이를, 윤석열 나이로 해도 52. 그렇죠. 네. 그런데 최재형 목사한테 아동 성착취나 또는 아동들이 지나친 의존 관계에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되는 심리적 지배가 가능해요. 심리적 지배가. 심리적으로 최재형 목사님께 김건희 여사가 심리적으로 지배당했다. 이수정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덫에 걸린 짐승이라고 하시더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자꾸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리투아니아 가셨을 때는 대통령 배우자인데 그렇게 호객꾼에게 끌려갔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왜 자꾸 여권에서 해명 내지는 반박의 의견이 보통 일반적인 사례하고 너무 안 맞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께서 최재형 목사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나이 어린, 그런 유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덫에 걸린 짐승에 비유돼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호객꾼한테 호객이나 당하는 호객님이라고 취급되는 것도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절대 반대. 그런 식의 이야기 이수정 교수님 제고해 주시고. 자, 요것도 우리 양 변호사님께 여쭤봐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1심 실형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2심이긴 합니다만은 양 변호사님 법적으로 지금 주목했던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주목했다기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무죄 판결인데 판결의 근거로 됐던 것들 그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본명이라고 돼 있었다는 거고 보냈던 그 받았던 문서들을 보니까 원래 휴대전화 이용된 게 다 손준성 검사였기 때문에 이 법원 1심 법원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게 나왔을 리가 없다라는 거고 또 작성에 필요했던 판결문이나 개인정보 검색했던 것도 그 수사정보 정치권 내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작성과 전달에 손준성 검사가 관여를 했고 일했다라고 보는 게 그냥 너무 상식적인데 이게 일단 그 판결이 나 혼자도 오래 걸렸고 김 의원은 또 상대적으로 당시 예비후보였지만 검찰에서 아예 재판을 넘기지조차 않았어요. 그때 썼던 게 손준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냈어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니 저 수사정보 정치과에서 풀려고 했는데 다른 데 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면서 대단한 상상력.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오히려 그게 넷플릭스에서 하나 드라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아 그거 안 봐요. 못 믿어요 사람들이. 아이 뭐 이 시나리오 이렇게 써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아 계속해서 법정에서도 손준성 검사는 그거를 실제로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돌려줬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로 받은 걸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게 아니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손준성 보냄과 김웅, 손준성, 김웅, 조성은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김웅 의원은 무혐의. 그랬죠 검찰이. 네, 근데 어쨌든 이번 판결에서는 공범으로 기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번 판결문을 보니까 몰랐던 사실들이 몇 가지 다 나오긴 했습니다. 증거가 또 보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참 무하다 너무 상식적인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에게 결국 선거제를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모든 선택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권이 위임됐습니다. 이 대표님 고민이 많으시죠?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해관계도 있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고요. 길지 않은 시간에 이 문제도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요 얘기 이후에 병립형으로 가는
갈 거냐, 준연동형 현재의 제도로 있을 거냐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한다고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씀 하셨네요. 어휴, 저는 민주당이라서 그랬어요. 정치장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꿀 테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그냥 아니겠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난 정말 진짜예요. 왜냐하면 시속 5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지금 본인이 말씀해서 안 받는 부분이 그런 경우들이 여기서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저는 막 얘기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마치 당원 투표를 못잡고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민주당에서 외부에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시간도 없어. 빨리 만기까지 승부를 어떻게 정확히 뭐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될지.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대학원에 다시 한번 출사표를 또 던지셨네요?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말씀 드립니다.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하시는 분은 안철수 의원이십니다. 왜 성남으로 안 와? 왜 분당으로 안 와?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그쪽에 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출마 설도 있는데. 예, 좋습니다. 오히려 이광재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이 정치적 고향 아닌가요? 성남시장도 하시고 경기도지사 하신 분 아닙니까? 정치적 고향에서 특별히 여기가 대장동 백현동에 있는 곳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주민들의 판단을 받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발걸음을 빠르게 하려고 하지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아이가 놀라면 뭡니까? 아이스크림. 새로운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대 양당은 그런 노력을 얼마나 보면 겸해하고 결국을 당합니다. 사법은 곱게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출마는 그럼 언제 결정하세요? 좀 알아보는 수도 없지. 아니 기존에 반면이라는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로 압니다. 네,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됐던 거 아닌가요? 그 안에 내부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낼 때는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본인 목소리가 안 나와도 괜찮은데 시속 6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약 2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상상 그 이상 바이오 클러스터와 캠퍼스의 만남 기대 그 이상 예정된 종합병원과 추진 중인 워터프론트 성도 그 이상 5개 단지 총 3,270세대 남다른 품격 그 이상의 스케일로 완성하다 성도 자이 풍경채 그라너블 2월 오픈 예정 1660-1145 GS건설 제1건설 20대의 좋은 예능과 10대의 팬들과 다시 만나 노래합니다. 그 시절의 팝송과 지금의 내가 다시 만납니다. 오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안녕하세요. 배우 이한입니다. MBC 금토 드라마 밤에 피는 꽃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밤마다 담을 넘어 사람들을 보살피는 15년차 복면가구 조여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MBC 밤에 피는 꽃에서 확인하세요. 간다 할 수 있어.